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이 새마을 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이 6%대 접근하면서 상당히 위험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점 수만 하더라도 농협보다 오히려 많다라고 말하는 곳인데, 정말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F 대출로 인한 부실화 이런 것들이 좀 더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PF 대출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가 뭐냐면은 결국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분양들이 가장 산재되어 있는 우리 대구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냥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 매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할인 분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지만은 그 가장 큰 위험 속에서 이제 또 기회라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뭐 이러한 정말 이제 양극단적인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앞선 것은 어쨌든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뭐 회생 절차를 좀 밟고 있는 전국 단위의 기업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신일이라든지 아니면 대우해양조선, 엘크루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대구에서는 주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까 새마을금고부터 해가지고 이런 업계들은 크든 작든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직접적인 건 없지만은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냥 건설 현장마다의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압박감으로 느껴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할인 분양을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할인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할인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미분양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시청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매달 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을 발표합니다. 6월 30일자 말일자 기준으로 직전 달께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들어서 대략적인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23년도 2월 달에 가장 피크였다가 뭐 한 800세대 줄었고, 한 150세대 줄었고, 그 다음에 뭐 한 300세대 정도 줄었고, 뭐 이런 현황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분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분양조차 낼 수 없는 아주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리스크가 참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업체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구별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분양 결과에서 미분양 가구 수가 아닐까 싶어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은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미분양이 많다, 이 뜻을 이제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개한 곳들을 한번 보았을 때 이제는 미분양 수가 별로 안 남은 곳들이 공개를 다 하는 곳들이거든요. 뭐 5건 남아 있다든지 한 20건 정도, 이렇게 10% 이하로 좀 남아 있을 때 보통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비공개,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사실상 그럴 확률이 좀 적은 곳들이다 보니까 할인 분양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단지들을 아주 이제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도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지역을 구분할 때는 수성구 그리고 비수성구로 많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성구라고 하면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보겠고, 나머지는 다 비수성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성구 먼저 봤을 때 이제 범어동이라든지 만촌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중공업 미분양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만촌 자이르네고,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주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은 뭐 소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참 중요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많은 게
범어자이인 거죠. 최근에 이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나서 뭐 좀 잡히고 있다 이런 말은 하긴 하지만은 만촌 자이르네의 경우 할인 분양을 진행해도 참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어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 일대 미래 가치는 정말 기대되지만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주 또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어자이가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 자, 그래도 이제 안심보장제라고 하는 게 들어섰죠. 혹시나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자도 다 동일한 조건을 하겠다 이런 걸 내포했기 때문에 입주가 가까워졌을 때 아주 적은 할인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 5%에서 10% 내외 이 정도로 예상은 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길 가는 게 파동인데 파동에 들어가실 분들은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분양 물량도 너무 많고 대부분이 정말 이제 극심한 미분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인 분양도 물론 진행하게 하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미분양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힘드니까 사실 대부분의 임대 전환되지 않을까,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수성구에서도 바로 나왔는데 10년 동안 전세 임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성구를 제외했을 때 이제 여러 비수성구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원들이 좀 겹쳐져 있는 곳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정말 극심한 게 대구역 주변 뭐 중구라든지 아니면 북구 쪽에 겹쳐 있는 한두 동짜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곳들은 그냥 이제 대구역 인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사실상 이 미분양 아파트를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분양했는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21년도 이후에 분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입지 상관없이 그냥 100% 확률로 미분양이 떴던 곳들이었고, 대구역 주변은 이런 21년도 이후에 분양했던 곳들이 참 많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광역교통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적인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와 금액이 좀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할인 분양을 진행했을 때는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중앙로 근처에 있는 곳들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 입장에서 좀 기대되는 것은 힐스테이트 동인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입니다. 정말 큰 장점이 상업지역 내 대단지라는 점인데 사실 입지가 조금 애매하고 가격이 또 비싼 경향이 아주 크다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바로 앞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과도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할인 분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할인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그리고 임대 전환의 가능성도 있을지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입지는 좀 괜찮은 곳들이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좀 진행했을 때 그래도 미분양이 좀 잡힐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제 볼리 쪽이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선 곳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선 대구역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입지 포인트가 조금 떨어지죠. 죽전역 일대에 연결성이 좀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결국 교통합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잡히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분양단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잠재적인 분양단지가 근처에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큰 할인 분양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양의 리스크가 매우 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획을 정말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될 거고,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느긋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뭐 그냥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단지들이기 때문에 크게 눈길을 안 가지만 두리역 주변에는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두리역 자이부터 시작해서 서희 스타일스, 그리고 상암 포레스트. 그래서 이제 스타일스나 아니면 상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할인 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꽤 잡혀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잡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가격대들이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금방 이제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또 시작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의 리스크가 끝까지 좀 남아있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입주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뭐 분양가가 좀 비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거든요.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상담이나 여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입지 좋은 곳부터 항상 물어봅니다. 그럼 수성구 같은 경우에 또 단골로 나오는 곳이 만촌 자이른의 범어자이, 비싼 곳이고 가격적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항상 첫 번째로 물어보는 곳들이고요. 비수성관에서는 이 두리역 일대를 또 첫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인 분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10% 내외일 때 또 많이 소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또 되는 거겠죠. 많이 진행돼도 10%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냐 이런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입지가 어떠냐도 같이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얼마이냐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는 영대병원역 주변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 자체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또 큰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분양했던 시기도 조금 애매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파트라는 게 항상 장기적인 것까지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입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미분양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좀 더 느긋하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를 걷다 보면 참 이 건설 현장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라는 것들도 참 눈앞에 바로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준공되고 입주하는 시기들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확실한 행동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 계획들도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